올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쇼핑 앱에서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매일매일 떠들썩하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라서 심각성이 더 큰데요. 자, 오늘 생활법률 시간에는 이 문제 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로 송지영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자. 이제 쿠팡 개인정보 그렇습니다. 그 유출 문제로 아유 세상이 정말 떠들썩하잖아요. 탈퇴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도 혹시 예. 네. 저는 쿠팡에 가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예, 이 예.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저도 가운데 그렇고. 한 사람이긴 네, 하지만은 그런데 뭐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전 국민이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출 피해 규모가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출된 회원 규모만 해도 3,300만 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예,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사실상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전부를. 그래서 이런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라서 심각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집단소송 움직임도 많고 예. 오늘 이런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정보지만 이제 더 이상은 개인의 것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참 그냥 씁쓸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내 네. 정보는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공공재다. 농담삼아 하긴 하잖아요. 네, 아니 이게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소송 관련 움직임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단체로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좀 더 적기는 해서 네. 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개설된 카페만 60개, 가입자가 65만 명이 예. 넘는 상황입니다. 어. 이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곳들도 있고요. 예. 뭐 통상적으로 청구는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위자료 산정액을 조금 이제 이제 소장을 넣는 데에도 좀 다르군요. 다양하게 네. 놓고 네. 있는 상태고요. 여기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이 모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말 규모가 저희 우리나라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몇 조 단위가 벌금이 나오는 것 어마무시합니다.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진짜 사실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걸릴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좀 더 빠른 집단 분쟁 조정을 하자면서 이제 시민 600여 명과 함께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는 했어요. 근데 통상 서너 달 정도가 걸리고 그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강제력이 없다라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 집단으로 진행하는 이 소송 자체가 어떤 결론이 날지 좀 관심이긴 한데 궁금한 건요.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있는지 예, 궁금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제 대표적 집단 소송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 2014년도에 이제 카드 3사에서 고객 정보가 1억 400만 건 이상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어요. 네. 피해 고객만도 2천만 명으로 추산이 됐었고요. 아, 왜 그랬어요? 또 이게 시스템을 점검을 하던 외주 근무자가 네. 외장하드에다가 고객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이제 불법으로 파는 팔았구나. 그런 형식으로 좀 빼돌렸었는데 네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유출 정보가 모두 20종이 달했고요. 그중 8만여 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쇼핑몰 문제도 연관성이 있는 직원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상황과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카드사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뭐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네.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정치적 손배 청구가 인정이 됐고요. 네. 예. 인당 10만 원 정도 이제 결정이 인용이 됐습니다. 야, 이 사건이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예. 그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인데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가 또 있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요. 2016년도 쇼핑의 해킹 사건도 좀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이건 이제 이번 사건과는 좀 달라요. 이제 예. 외부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업무용 PC와 데이터베이스를 감염을 시킨 뒤에 회원 개인정보를 빼간 사건인데 예. 피해 규모가 회원 절반이라고 할 만큼 상당했었거든요. 예. 역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각 10만 원씩 배상이 내려졌고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계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도 받았습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이기도 네. 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정보 유출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입니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가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 이후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소송에서는 피해액을 특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러한 점들이 사실 내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특정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요. 예.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하다.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실제로 집단 소송을 들어가면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유출된 사실 자체가 사실은 피해는 맞기 때문에 예. 정신적 손배로서 이제 위자료를 명목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정보가 유출됐어요 이미. 네. 근데 소송에 참여해야만 이제 배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참 진짜 난감하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 이게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결론 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내 카페 찾아서도 누구한테 선택을 해서 하고 이런 절차가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고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예. 누구를 어떻게 뭐 비교 분석을 한다는 것도.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상액이 얼마이든 간에 예. 소송에 참여를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내가 피해가 있고 이 피해에 대해서 너희가 돈을 내놔라라는 이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중에서는 일부가 이제 대표로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없냐? 네.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한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배상을 받으시려면은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이나 1,030만 명 피해 회복 회원들 중에서 4년 뒤 배상을 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뿐이었어요. 이제 1인당 10만 원 수준이었었고요. 네. 소송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이걸 악용해서 이제 보이시피싱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관리 의무 위반이 있지는 않았는지 책임 문제가 가려지겠지만 사업주의 이 사후 조치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최근에 뭐 뉴스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누군가에 의한 유출이 됐던 해킹 공격이던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문제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예. 유출된 시점과 항목이 어떤 건지 알려야 되고요. 네, 이번 사건도 사업주가 언제 어떻게 이거를 인지를 했느냐에 따른 이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또 유출이냐 노출이냐 이 부분도 좀 최초에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유출은 기업의 관리가 부실한 책임을 있다, 부실한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고 노출은 기업의 통제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제 공개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책임을 덜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거 직접 지시하면서 공식 용어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공식 정정을 했고요. 예. 이게 사고 17일 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가 힘든 지점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네. 자, 7671 쓰는 분이 징벌적 손해배상 3%가 아니라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 이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격차가 좀 너무 좀 작다. 뭐 그 얘기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유출이든 노출이든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요. 분명히 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예. 집단 소송 이후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법무법인 청윤로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